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은 산업화의 주역,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발생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북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특히 구미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5개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통해 구미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고입니다. 생태자연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정대되면서 하천 수변 공간의 활용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낙동강 수변 공간 활용에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는 산업 중심 도시를 넘어서 글로벌 스포츠 도시, 낙동강 수변 친수 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화형 낭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구미 시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구미시에서는 구미보 지구와 지산지구를 우선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도심 속의 수변 관광 힐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낙동강 수변 레저파크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6년부터 5년간 낙동강 구미보 우안에 수변 짚라인, 물놀이장, 수변 공연장, 숲놀이터 시설을 포함한 약 33,000평의 규모의 수변 레저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태 여가 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경북 구미가 힐링과 여가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구미의 아동 인구 비율은 무려 17%로 경북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으며 전국 아동 인구 비율인 14%를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놀이장과 숲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수변 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도모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4년 7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발표에서 낙동강에서 형산강, 금호강에 이어지는 대구 경북 3개의 강은 강마을 정원과 에코트레일처럼 수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경북 도내 수변 공간 활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발표 후 약 1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수변 자원의 활용 제고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하천의 수변 공간 활용 제고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낙동강 수변 레저파크 조성 사업 지원 대책과 구미시의 기조성된 수변 공간 인프라 연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한강의 수변 공간은 생태공원과 수상 레저시설, 야경 조망 등 시민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조성된 수변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혁신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 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아직도 바라만 보는 하천으로 머물러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수변 자원의 활용 제고를 위해 환경부, 낙동강 유형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 등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미국, 중국 등의 자국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강화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특화단지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소재 부품 기술 자립화 전 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는 국가 산단 운영 노하우와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 QNC 등 34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유치나 반도체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북도의 반도체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2년 2조 6,215억 원에서 2023년 2조 2,158억 원, 2024년엔 1,726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25년 투자 유치 6,030억 원을 발표했지만 LG이노텍 한 건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신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는 지정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지정 전에 입주한 기업 외에 신규 기업 유치는 A-프로세미콘 한 건에 불과합니다. 경북도의 반도체 수출 실적 역시 2022년 21억 달러에서 2024년 16억 1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1,292억 달러에서 1,419억 달러로 증가한 국가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타시도보다 민첩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춘천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반도체 전장 부품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꾀하고 있으며 전남 또한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경북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종합 반도체 기업 단지와의 연계, 대구 경북 신공항 연결된 물류 기반 구축, 반도체 특화 단지 활성화가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미와 경북이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시간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야심차게 발표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 반도체 소재 부품 공급망 허브 단지, 첨단 전략산업 초순수 플랫폼 센터 등 계획들이 단순한 홍보성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전략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 지사님이 철강과 전자산업 중심 산업 구도를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로 대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은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이 필수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 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북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메타버스는 학생이 물리적인 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체험하는 융합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학생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교육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타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도 2022년 5월 교육감 예비 후보 당시 메타버스 활용 교육 확대를 강조하고 경북교육청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안전체험, 메이커체험, 수학체험, 사이버 독도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5년간 교육청에 44억 3,056만 원, 교육지원청과 과학원, 도서관 등 직속기관에 3억 2,208만 원 등 총 47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학생들의 소통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경상북도 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도내 학생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 경상북도 내 초등, 중등 학생은 총 24만 3,809명입니다. 그중 메타버스 플랫폼 접속한 학생은 7,452명으로 고작 3%에 불과하며 각종 콘텐츠를 이용한 학생은 총 600명 정도 채 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중요성을 보다 현실감 있게 교육하는 메타버스 독도 교실을 이용 학생은 24년 15,000명, 25년 2만 37명으로 그나마 나은 수준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경상북도 교육청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사업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지야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고 활용은 전혀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을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엔데믹과 현장 체험의 중요성으로 인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저조한 이용 문제는 비단 경상북도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발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내 학생들의 시공간 제약이 없는
진로 체험과 교육 접근성 향상 등 경북 교육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습 환경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북이 다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도민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길을 과감히 열어갈 용기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진취적인 자세로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